이번 시간은 정전 개교의 동기에 파랑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라는 단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그 단락에 낙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낙원은 열반 또는 극락 이런 말하고도 결부되어 있으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낙원과 또는 극락, 열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은 파랑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당신이 개교를 한 동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낙원을 추구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열반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극락을 추구하기도 하죠.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은 열반과 극락을 추구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낙원이라면 그것과 다른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반과 극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은요, 마치 어떤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촛불을 훅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싹 꺼져 버린 것 같이 우리의 그 마음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탐진치 같은 그 번뇌를 훅 불어가지고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소멸을 시켜버리면 그 자리는 고락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락을 초월한 자리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극락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열반과 극락은 일체의 어떤 고라고 한다든지 낙이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이에요. 분별이 생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요, 고라고 해도 틀리고 낙이라고 해도 틀립니다. 그래서 열반과 극락 자리에서 본다면 낙이라고 추구하는 것도 고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원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낙원은 뭡니까?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동산. 상징적인 말이죠. 내 사는 집이 그러한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러한 동산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한마디로 낙원이라 할 수 있는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파랑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는 이 낙원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열반과 극락에 바탕해서 그 이외 그 바탕 위에다가 낙원을 세우라는 것이죠. 열반과 극락은 바로 낙원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공사 위에 낙원을 세우는 건데요, 고락을 초월한 그 열반과 극락의 이 성품 자리에 바탕을 해서 근거를 해서 기초공사 위에 고락이 상반되는 고도 있고 낙도 있는 이게 고락으로 출렁거리는 이 마음의 차원에서 낙원을 건설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만 됩니다. 정신의 세력을 왜 확장해야 되냐면은 정신이라고 하면 성품과 마음을 통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락을 초월한 성품 자리의 바탕에서 고락이 상반되는 마음의 차원까지를 통괄하는 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깨어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신인데요, 깨어있으면 무엇을 깨어있냐 하면은 고락을 초월한 자리를 깨어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 깨어있는 마음을 고락이 출렁이는
고락으로 넘실거리는 그곳에서 고락으로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 자리의 중심이 그 자리를 통과할 수 있고 그 자리를 경영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낙원에 인도되기 위해서는,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야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차원은 고락으로 출렁거리는 물질 세계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세계에만 끌려가면 고락에 출렁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면, 정신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물질의 세력에서 출렁거리는 그 고락에서 우리는 잘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 마치 배가 파도 위를 잘 넘실거리고 어찌 보면 즐기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원에 인도되기 위해서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비유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감독관이 바로 정신입니다. 그 감독관은 기초공사부터 해서요, 디테일한 우리의 장식품까지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락을 초월한 성품 차원의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서 물질의 세력을 잘 선용해서 마음의 일꾼으로서 고락을 잘 운영해서 고는 낙으로 바꾸고 낙은 또 낙이 되도록 그 건축을 잘 짓고 잘 운영해 가는 것이 바로 낙원의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낙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극락이나 열반에 안주한다고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누군가 이웃이나 동료가 힘들어하면 나 혼자 극락이나 열반에 간다고 그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행복한다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함께 어느 정도 교감과 교류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란 것은 딱 어떻게 되냐면요, 현실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무상합니다. 늘 어떤 변동이 생깁니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두 가지죠. 딱 현실은 하나는 만족이 되는 낙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 또 불만족이 되는 고가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낙도 없고요, 고의 지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은요, 내가 영구적으로 낙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계속 나는 고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착각이죠. 꼭 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가 있으면 낙이 있고 낙이 있으면 고가 있는 것이죠. 또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세상도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서나도 뭐든지 또 제한되는, 할 수 없는 또 이 경계가 부딪히고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만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죠. 그렇다고 세상이 전부 다 낭만적이고 뭐든지 그냥 믿으면 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현실은 파도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때 이 파도의 세상에만 끌려다니냐, 아니면 파도를 초월해서 파도를 운영할 수 있냐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낙원은 바로 현실의 이 고락의 파도에서 물들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그 고락의 파도 속에서
잘 배를 잘 배를 저어갈 수 있듯이 그 파도를 잘 타고 갈 수 있는 그 세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한계가 없는 그 성품자리에 근거해서 한계와 무상한 이 현실의 마음 차원에서 물질의 세력을 잘 선용해서 물질의 세력에 끌려다녀서 고락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세력을 잘 선용해서 고락을 잘 창조하는, 그 말은 고는 낙으로 바꿀 수 있고 낙은 더 지속적으로 낙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역량과 그 힘을 갖추는 것이 낙원 인도의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바로 정신의 주도권을 잡는 자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낙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광대무량한 낙원과 그리고 열반과 극락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